줌을 설치했으니 이제 줌으로 하는 화상 수업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즉 줌 개설자가 수강생분들에게 줌 참여자분들에게 웹에 있는 강의실, 회의실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웹에 있는 강의실 혹은 회의실에 참여자분들, 수강생분들을 초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실, 강의실의 주소 URL을 링크를 보내는 방법과 또 하나는 회의실의 아이디와 비번을 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여자인 제가 선생님에게 줌 강의실의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URL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URL을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시스템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줌 미팅스 열기를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 노트북에 줌을 아직 설치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줌을 다운로드하여 실행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줌을 설치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줌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열기 하셔서 그대로 줌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설치하는 과정은 제가 다른 편에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줌을 통한 회의나 교육을 하실 때는 줌을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 화면은 지금 참가자 이름을 적으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창을 다시 닫고 저에게 왔었던 줌 강의실의 주소를 다시 한번 링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PC에 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줌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개설자이신 선생님이 보낸 주소를 링크를 하면 바로 화면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줌 미팅스 열기라는 화면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 줌 URL 주소가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에게서 받은 줌 URL 주소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줌 미팅스 열기라고 보이시죠?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줌 회의실에 아이디와 비번을 보내주시는 경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줌 개인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와 비번을, 특히 개인 아이디와 비번을 받으시게 되면 매번 선생님에게서 이 URL 링크를 받는다든가 아이디와 비번을 새로운 것을 받는다든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는 선생님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주관하시는 선생님에게 회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받았어요. 그러시면은 수강생분들은 그냥 이 줌 창에서 바로 참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는 수업에 참석하시는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참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업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줌 미팅스 열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줌 회의에, 줌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처음 보여지는 창은 여러분들 이름을 적으시는 거고 이 부분에서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하실지 아니면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를 하실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하면 지금처럼 제 모습이 본인의 모습이 영상으로 보일 거고요.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를 하시게 되면 본인의 프로필 사진이나 본인의 이름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이 멈춰져 있는 것은 개설자이신 선생님이 수락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개설자이신 선생님께서 수락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십니다. 여기에 오디오 연결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참가자 입장에서 보면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라고 있는데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벨 소리가 잘 들립니까? 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기에서 벨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벨소리가 잘 들리셔야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잘 들리겠죠. 자, 소리가 잘 들리면 예해 주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재생되는 소리가 잘 들리죠? 그러시니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피커 및 마이크 상태가 양호합니다 라고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이 줌 회의를 하시거나 수업을 하실 때 듣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됩니다. 자, 저는 컴퓨터 자체 내에 있는 오디오로 참가하도록 할게요. 오디오를 설정한 것과 설정하지 않은 거에 아이콘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만 제 오디오로 설정이 됩니다. 제 오디오가 설정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거나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음소거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음소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음소거는 내가 본인이 해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음소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음소거를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음소거 해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음소거 해제를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잘 들리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무조건 음소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일수록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강사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별로 소통도 되지 않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수업을 할 때는 음소거를 하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꼬마들을 하고 수업을 할 경우에는 또 간혹 시끄러워서 음소거 하실 필요도 있으시겠죠. 자, 여기 이쪽에 비디오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비디오가 내 모습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입장할 때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화면 역시 제 프로필 사진으로만 보입니다. 다시 나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시면은 비디오 시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줌의 특징이 있습니다. 줌은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여지는데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빼시게 되면 아이콘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화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화면을 볼 때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표자 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갤러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갤러리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화면에 보이고 PC에서는 보통 25명까지 보이는데 더 많은 인원을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25명이면 충분할 거고요. 25명이 넘게 되면은 여기 다음 화면 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이외의 인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발표자 보기는 주로 한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발표자 보기를 많이 할 거고요. 출석 확인이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라고 하면 갤러리 보기를 많이 하시겠죠. 이번에는 채팅에 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채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팅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채팅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받는 사람이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 메시지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제 메시지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인에게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모두 옆에 있는 체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특정인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에게 보내볼게요. 자, 선택을 하면 비공개로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메시지인 거고요. 비공개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채팅창을 닫고 싶으시면 채팅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채팅창은 닫혀집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는 내 화면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것을 화면 공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선생님의 화면을 공유해서 저희들이 보겠죠. 자, 지금 이 화면은 개설자이신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해서 제 화면에도 개설자이신 선생님의 화면이 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기능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설자 화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주석이 보여지는데, 자, 주석 작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주석에 관계되는 메뉴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기를 선택을 하시면 제가 화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글꼴을 바꾸는 것은 여기서 합니다. 글씨 색깔은 여기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주석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우개를 눌러서 하나씩 지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지우기 누르셔서 모든 드로잉을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눌러서 특정 영역에다가 글씨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셔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실 수도 있으십니다.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터치하거나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작업들이 수강생 PC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수강생도 주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위로 갖다 놓으면 옵션 보기가 있고요. 여기서 주석 작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석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색깔을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기 클릭하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설자와 참여자의 줌 화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주석도 개설자의 주석과 참여자의 주석은 서로 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선생님들도 수업하시면 될 거고요. 자, 참여자 입장에서는 딱히 많이 주석을 사용할 일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텍스트라든가 뭐 이 정도 그리는 거 이 정도만 하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화면을 공유를 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작업을 하다가 내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내 화면을 좀 봐주세요 라는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화면을, 참가자의 화면을 공유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여기 있는 화면 공유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호스트 참가자가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호스트인 선생님께서 화면 공유를 호스트, 개설자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아직 참가자가 할 수 있도록 화면 공유를 활성화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개설자인 선생님에게 화면 공유를 활성화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아마 참가자의 화면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설자이신 선생님께서 여러 사람이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실 거예요. 개설자이신 선생님께서 화면 공유를 활성화했으니까 참가자인 제가 한번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이 열립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그냥 내 PC나 내 노트북 화면인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화이트보드는 일종의 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열어놓은 것들은 제가 이 컴퓨터에 열어놓은 창들이에요. 저는 이 창 중에서 인터넷 네이버 창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네이버 창을 선택하고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 공유에서 꼭 유념하실 일은 화면 공유를 누르기 전에 항상 제가 공유할 화면을 먼저 열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공유된 참가자가 공유된 화면을 닫게 되면 이렇게 공유창이 닫히면서 화면 공유도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면 공유였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줌 화면이 갑자기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 줌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작아져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신 이유가 이 줌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최소 아이콘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최소화된 비디오 끝내기라고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비디오는 크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줌 화면을 최대화 시켜요. 그래서 화면에 가장 크게 보여지시기도 합니다. 줌 회의나 줌 수업을 참가하는 참가자 입장에서는 음소거 기능과 비디오 기능과 채팅 기능과 간단한 화면 공유 기능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